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학습 이론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선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학습 이론 파트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실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배워보실 파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혹은 좁은 범위에서 학습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하튼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즉 대상이 되는 이제 청소년이라고도 일반적으로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자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습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지도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라는 교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학습자의 실제 학습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학습 기대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요하게 배우실 부분이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만나서 태도나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정의하는 거, 개괄적인 차원 말고 각각의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이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실험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학습하실 예정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 파트에서 그 내용이 다뤄지긴 할 거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학습 이론의 관점들을 먼저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배우시게 될 것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주의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신경생리학적 학습 이론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하위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게 되실 건데요. 이렇게 일단 줄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보고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습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가별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흐름이 여기 나온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겉으로 보이게 되는 행동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다양한 영향들을 조금 배제하고, 특히 언어라는 것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자 실험을 하게 될 때 주로 이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인간만큼 고도화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대상을 실험 대상으로 두고 어떻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했던 것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그 다음에 왓슨의 행동주의, 그 다음에 손달크의 연합주의,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 같은 것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각각의 이론들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학습을 이제 만들어주게 될 것인지, 여기는 치료기법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학습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돕는 그 기법에 대해서 강화나 처벌, 불안 감소 기법, 행동 수정 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치료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성소년에게, 내담자에게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을 고쳐줌으로써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그 감정과 그다음에 행동을 제거시켜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시키는 치료 기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줄기를 배우게 될 게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강조한 것이 사람의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것으로만 이제 관찰하고 연구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띠게 되었다면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그렇게 행동주의 관점에서만 기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다양한 학습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그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겠다.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등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학습의 방법,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어떤 것을 깨닫는 학습을 보게 된다라거나 혹은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익힘으로써 하는 그 학습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조금 더 지적인, 인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우게 되는, 연구하게 되는 학습 이론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과 정보처리 이론, 통찰학습 이론, 장이론, 발견학습 이론, 기호 형태설 같은 것이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학습 차원에서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치료 기법, 앨리스와 백, 마이켄바움이라는 이제 학자분들이 제시한, 그 치료가들이 제시한 우리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의 학습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론적인 중요한 흐름은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인간의 사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측정 단위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측정 가능하지만 예전의 입장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새로운 광고라던가 혹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보게 되고 뇌파가 진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르몬이 분출이 된다거나 이런 뭔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떤 뇌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고전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생리학적 학습 이론에서는 뇌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람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요. 또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많이 연구가 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이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주기를 공부를 하고 나시면은 그다음에 동기화 학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실 건데요. 아무리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습자 자신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동기를 갖지 못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이론들을 저희가 배워봐야 될 텐데, 추동 감소 이론이라든지 욕구 이론, 각성 이론, 귀인 이론, 그다음에 ARCS 이론, 기대가치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는 이론으로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이론이라는 것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을 하면서 이 학습을 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학자분들이 연구한 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동기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피로도라든지 혹은 이전의 학습에서 있었던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기타의 요소로 묶어서 함께 학습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성주의, 기능주의 학습 조건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기타적인 이제 학습 이론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학습 이론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이론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학자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여기에서 학습이론에서 제시된 것은 저희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상담이론에서 배웠던 것과 굉장히 많은 부분 중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론과 학습이론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익혀주신다면은 공부의 불리한 장치가 사실은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공부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습이론 같은 경우에 기출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기보다는 항상 출제되는 주요한 꼭지들에서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가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돼서 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과 그 이론이 어떻게 응용돼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만 간단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취득하셔서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용기를 가지시면서 수업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의 특징입니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온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은 놓치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교재를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로 응용되고 있는지를 즉시 관련된 파트에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키워드리는 것을 강의의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하고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강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